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SMPS 끝장내기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2편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파워 인버터를 소개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다른 일도 하고 영상 이렇게 이것저것 촬영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는데 기다리게 해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 SMPS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파워 인버터가 나오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일단 조금 개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파워 인버터라는 친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려면은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이 인버터라는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는지 그 안에 어떠한 기술이 적용돼서 만들어지는지 아시면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뭐 이거 홍보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찾다가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얘는 200W 정도까지 출력할 수 있는 파워 인버터인데 12V를 입력으로 받고요. 파형은 유사정연파를 출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케이스는 쉽게 열 수 있도록 한 상태여가지고 케이스를 열어볼게요. 네, 일단 PCB에서 케이스를 분리했습니다. 분리하기 전에 분리는 이미 했지만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런 인버터나 아니면 다른 SMPS 같은 거를 분해하실 때 케이스를 열려고 하는데 도무지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런 스티커 같은 데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나사를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뜯으면은 나사를 풀면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케이스랑 PCB를 한번 분해해 봤습니다. 먼저 이런 단자대 그리고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는 시거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차량에서 사용을 하면은 차량에 시거잭이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시거잭을 통해서 12V가 입력이 되면은 이쪽으로 220V를 출력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제가 뜯다가 여기서 와이어가 하나가 끊어져 버렸네요.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12V를 통해서 어떻게 AC 220V가 출력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면 몇 가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오늘 영상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간혹가다 영상에서 한 번씩 언급 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절대로 모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이게 정답은 꼭 아니라는 겁니다. AC 220V를 출력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무거운 60Hz의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서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가 않는 방식입니다.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파워 인버터를 설계를 할 때는 많이 적용되는 기술이 푸시풀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건데 꼭 이 방법을 써야만 또 이 파워 인버터를 설계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방법 그리고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시고 다른 거를 공부하실 때 적용하실 수가 있어야 되지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을 공부하거나 접하실 때 이렇게 혼선이 조금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PCB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이랑 이 실제 그 이론적인 내용들이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같이 이해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력 변환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전력 변환의 종류라고 하면 그 전력을 어떠한 부하에 공급할 때 AC의 형태로 공급할 수도 있을 거고
DC 형태로 공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만약 이 둘 간의 변환이 필요하면 전력 변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DC를 DC로 하냐 AC를 DC로 하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DC를 DC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통상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귤레이터 안에는 리니어 방식이 있고 스위칭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여기에 사용하는 스위치, 트랜지스터나 FET를 갖다가 어떠한 영역에서 작동시킬 거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C를 DC로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이 브릿지 다이오드와 캐패시터를 사용한 정류평활 회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인버터라는 거를, 얘는 DC를 갖다가 AC로 바꾸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혹시 뭐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인버터 하시면 이런 낫 게이트랑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버터라는 거는 DC를 갖다가 AC로 변환하는 장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품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는 이 파워 인버터랑 모터 인버터를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워 인버터 같은 경우는 DC를 입력으로 받으면 일단 DC로 바꾸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AC로 바꿉니다. 반대로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버터는 통상 AC를 DC로 일단 바꾸고요. 얘를 다시 AC로 바꿔요. 여기서 DC를 AC로 바꾸는 부분 때문에 인버터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 파워 인버터 같은 경우는 내부에 적용된 기술을 보면은 이 DC-DC 쪽에 이러한 스위칭 SMPS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터 인버터는 AC를 DC로 바꾸는 부분에 아까 봤었던 이 정류평활 회로가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이 파워 인버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왜? 이 DC를 DC로 변환하는 부분에 SMPS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C를 AC로 출력하는 이 부분은 유사 정연파냐 아니면 순수 정연파냐에 따라서 내부에 적용된 제어 기술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DC-DC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버터는 AC를 일단 DC로 바꿉니다. 얘는 통상 AC 220V를 입력으로 받는데요. 이거를 DC 310V로 정류평화를 합니다. 얘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 DC를 AC로 만들어서 단상으로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삼상으로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죠. 이때는 이 DC를 AC로 어떻게 바꿀 거냐, 모터에 어떠한 주파수, 어떠한 전압으로 전력을 공급할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얘는 제어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펌웨어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이 파워 인버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DC-DC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SMPS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는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장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러한 파워 인버터를 설계할 때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는지, 그 기술의 원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 하고 나면은 이 PCB를 조금 같이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DC를 갖다가 DC로 변환할 때 이 방식을 우리는 레귤레이터라고 한다고 했는데, 레귤레이터는 리니어 방식이 있고 그리고 스위칭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스위칭은 어떻게 하느냐, 스위칭 회로를 구성하게 될 때 인덕터, 캐패시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러한 부품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각각의 부품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인덕터 혹은 트랜스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토폴로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벅 컨버터도 있고
벅부스트 컨버터도 있고 플라이백 컨버터도 있고 이런 식이죠. 이때 인버터를 설계할 때 적용되는 가장 많은 기술은 여기 이 푸시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푸시풀 방식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워 인버터를 설계할 때 많이 적용되는 기술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푸시풀 컨버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푸시풀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있을 때 1차 측에는 스위치를 두 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가운데에 센터 탭을 두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12V가 입력이 되게 되는 건데요. 동작을 할 때는 각각의 스위치가 교번으로 작동하게 돼요. 교번으로 작동한다는 이야기는 얘가 켜졌을 때는 얘가 꺼지고 그 다음에는 얘가 꺼지고 얘가 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에 흐르는 전류는 한 번은 이쪽으로 그리고 한 번은 이쪽으로 흐르면서 양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2차 측은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개별 다이오드 두 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센터 탭을 두지 않고 개별 다이오드 대신에 브릿지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방식은 이 두 번째 방식을 선호합니다. 어쨌든 동작 원리는 동일하긴 한데요. 1차 측은 무조건 이 센터 탭을 두고 두 개의 건선이 필요해요. 각각의 스위치에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2차 측은 이 센터 탭 유무에 따라서 다이오드를 두 개 쓰거나 이렇게 그냥 브릿지 다이오드 형태로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트랜스 제작 편의상 우측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물론 전력이 너무 증가하면 이 다이오드의 손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럴 때는 좌측의 방법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효율만해서 더 우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 푸시풀 컨버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에 앞서서 여기서 푸시풀 컨버터를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자, 푸시풀 컨버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 시거잭을 통해서 12V를 공급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굵은 선이 12V의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케이스에 이러한 FET가 고정된 상태로 방열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친구가 방금 봤었던 이 두 개의 FET입니다. 얘는 센터 탭을 두고 있어요. 그 센터 탭에 이 시거잭으로 공급받는 12V의 플러스가 여기 PCB를 타고 보시면은 요게 입력이 되게 됩니다. 요게 플러스 부분이에요. 네임펜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스위치에 이 드레인 부분에 트랜스포머의 건선이 연결되게 되는데요. 그게 여기랑 여기 부분이겠죠. 그리고 FET라는 친구는 드레인에서 소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랑 여기가 FET의 소스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뒷부분에서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요게 같이 연결돼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로 가면은 그라운드, 마이너스 방향으로 결국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브릿지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 PCB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전해 캐패시터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서 그 소개해드린 이 푸시풀 컨버터의 구조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는 것. 한 가지 특징적으로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은 거는 이 12V를 입력받는 이 라인, 이 와이어 바로 옆에 전해 캐패시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 두 개의 FET가 스위칭을 할 때 전류가 순식간으로 되게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한 전류가 흐를 때 이 전원 라인에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노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 전해 캐패시터가 사용됩니다. 이 인버터의 용량이 증가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이 전해 캐패시터의 용량도 점차적으로 키워줘야 돼요. 자, 12V를 입력으로 받아요. 최종적으로 AC 220V를 출력을 할 건데 여기서 승합하는 과정에서 AC 220V를 바로 뭐 스위칭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일단 DC 300V에 가까운 전압으로 승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사정연파 인버터 같은 경우는 DC300V가 아니라 제품에 따라서 좀 달라요. 통상 한 270에서 280V 정도로 승합을 합니다. 이 승합한 전압을 AC로 만들어서 바꿔서 출력을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따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푸시풀 컨버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푸시풀 컨버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개의 스위치를 교본으로 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Q1 스위치를 먼저 켠다면 이때 전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자, 이때 흑점의 방향에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흑점이 없는 방향에 플러스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2차측으로 반사될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꺼지고 얘가 켜지게 됩니다. 얘가 켜지면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될 텐데요. 흑점에 플러스가 걸리기 때문에 2차측으로 반사되는 전압 역시 흑점에 플러스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2차측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이 교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동작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하나의 스위칭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반으로 나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키는 시간의 비율을 우리는 갖다가 duty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켜는 시간은 이제 dts가 될 거고요. 자, 이때는 스위치 하나만 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이에는 두 개의 스위치가 모두 꺼지는 구간이 존재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DTS 시간 동안 Q2만 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Q1과 Q2가 마찬가지로 꺼지는 구간이 존재하게 돼요. 자, 제가 컨버터의 동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예전에 다른 컨버터에 대한 영상에서 볼티지 세컨드 평형 조건이라는 거를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볼티지 세컨드 평형 조건은 이 인덕터에 대해서 성립하는 조건인데요. 스위치가 켜졌을 때의 그때 시간, 그때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곱한 값은 꺼졌을 때의 시간과 그때 인덕터 양단의 전압과 동일하다는 식이 됩니다. 자, 이거는 SMPS의 모든 인덕터에 적용이 되게 되는데, 요게 왜 적용이 되는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적용이 되니까 어떠한 관계가 성립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은 우리가 DTS라고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스위치가 켜졌을 때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인덕터 양단에는 어떠한 형태의 전압이 걸리게 될까요? 자, 이쪽은 Vout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다이오드의 VF를 무시한다면 이 2차측으로 반사되는 전압이겠죠? 따라서 여기에 전압은 N1분의 N2 Vin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켜졌을 때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요게 되게 돼요. 그리고 스위치가 꺼졌을 때의 시간은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2분의 1 TS에서 DTS를 뺀 것만큼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마이너스 T TS는 스위치가 꺼졌을 때는 2차측으로 반사되는 전압은 없으니까 여기는 0V나 마찬가지가 되게 돼요. 따라서 Vout이 됩니다. 요 두 관계에 대해서 풀어보면 최종적으로 출력 전압 Vout은 2배의 N1분의 N2 dVin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2라는 항목 때문입니다. 앞에 요 관계는 다 잠깐 생각을 하실 필요 없이 이 볼티지 세컨드 평형 조건을 통해서 식을 풀어보면 출력 전압 Vout은 입력 전압에 D를 곱한 거, 그리고 이 권선 B에다가 2를 곱한 게 출력이 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푸시풀 컨버터가 승합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컨버터를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12V를 AC 220V로 출력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바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 중간 과정에 들어가요. 어떻게? DC 약 270에서 280V로 먼저 만든 다음에
AC로 만들어서 내보낼 겁니다. 전압을 올리는 이러한 과정에 푸시풀 컨버터를 적용하면 이러한 2배가 붙으면서 이 전압이 출력되기 때문에 승합에 유리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푸시풀 컨버터를 적용하면 이 트랜스포머의 한 권선에 입력 전압 그대로가 걸리게 돼요. 다른 컨버터 같은 경우는 회로를 구성하면 V2인이 트랜스포머 권선에 유기되는 게 아니고 2분의 1 V2인이 유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선 비가 2배가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불리한 방식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따라서 푸시풀 컨버터를 적용하면 여러모로 유리한 장점이 생기고 인버터를 구성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푸시풀 컨버터를 통해서 이 부분까지 알아본 겁니다. DC 12V를 이용해서 높은 전압으로 승합을 할 때 이 푸시풀 컨버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C로 어떻게 출력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은 H브릿지 회로를 이용을 합니다. H브릿지 회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4개의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 양방향으로 전류를 부하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모터 같은 거에 AC 전력을 공급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게 바로 DC 270에서 280V 푸시풀 컨버터를 통해서 얻은 전압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4개의 스위치, 얘랑 얘를 먼저 키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 그 다음에 끄고 얘를 키면 그 다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공급이 되겠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이 부하에 인가되는 전압은, 그러면 여기가 0V라고 하면 부하에 인가되는 전압은 여기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때의 최고 전압은 270에서 280V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AC 220V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H브릿지의 스위치를 제어하는 주파수를 여기를 갖다가 60Hz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유사 정연파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딱 출력을 하지 않고요. 약간 계단 형태로 출력을 해요. 어떠한 계단 형태냐면 여기가 0V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전압이 출력되지 않는 0V인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70에서 280V인 셈이죠. 아까와 같은 파형, 이러한 파형으로 우리가 AC 220V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려면요, 이 피크 전압이 220V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출력을 하지 않고 270에서 280V로 만들어서 중간에 0V인 구간이 있게 해서 계단파 형태의 모양으로 출력을 내보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압이랑 연관이 있어요. 일반 AC 220V를 이용을 해서 부하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최대 피크 전압이 310V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부에 컨버터 회로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220V를 만들면 너무 전압이 낮아져 버리죠. 얘를 DC로 정류해버리면 그냥 DC 220V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압을 높여서 내보낸다는 거죠. 물론 만약에 내가 이거를 310V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파형의 폭을 좀 더 좁혀서 이렇게 해서 310V를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요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제조사마다 어떤 제조사는 뭐 270V인 것도 있고 어떤 애들이 280V인 것도 있고, 이건 마찬가지도 정해진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H브릿지 회로가 그러면은 어디에 있게 되냐, 여기에 있는 4개의 FET, 이 친구들이 바로 H브릿지를 구성하는 4개의 FET가 됩니다. 얘네들을 2개씩 ON, OFF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AC 220V를 출력하게 돼요. 여기서는 그 AC 220V를 이 커넥터를 통해서 출력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인버터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의 인버터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같이 한번 리마인드해서 보시니까 구조가 상당히 간단하죠? 이쪽으로 12V가 입력이 된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FET가 푸시풀 컨버터로서 작동을 하면서 12V를 스위칭해서 DC 약 270에서 280V에 가까운 전압으로 뻥튀기 한다. 그러면 그 전압은 이 친구한테 충전이 될 거예요. 얘가 사양을 보니까 400V 10마이크로페럿짜리의 전해 캐패시터입니다. 얘 양단에 270에서 280V에 가까운 충전된 전압을 갖다가 이 4개의 FET가 2개씩 교번으로 스위칭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AC 220V가 출력이 되는데, 그러한 AC 220V의 출력 사양은 어떻다? 이제 이러한 유사 정연파 모양이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간단한 구조의 인버터이고, 여기에 순수 정연파 인버터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제어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이 생기긴 하는데, 그거는 나중 영상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인버터가 다른 제품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같이 이해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사정연파 인버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순수정연파 인버터 같은 경우는 DC 300V에 가까운 전압으로 만들어요. 얘는 270에서 280이 아니라 원래의 전압 300에서 310V에 가까운 전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정연파 출력을 위해서 이 SPWM 제어라는 게 들어가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SPWM 제어를 통해서 FET를 온오프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필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모터용 인버터가 있죠. 이 모터용 인버터는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C를 입력으로 받으면 일단 DC로 만든 다음에 다시 AC로 만들게 됩니다. 이 AC를 DC로 변환하는 부분에는 브릿지 다이오드와 캐패시터를 통한 정류평활 회로가 들어가고, DC를 AC로 만드는 이 과정에 이제 제어적인 요소가 추가된다는 거. 어떻게 스위치를 온오프 할 거냐, 어떻게 모터를 구동할 거냐, 이거랑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버터에 관련된 기술이 적용된 게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게 이 UPS랑 태양열 인버터가 있습니다. UPS라는 친구는 갑자기 220V 이런 게 나갔을 때 이 서버 같은데 데이터가 갑자기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전력을 이용해서 220V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안에는 배터리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배터리들의 DC 전압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푸시풀 방식으로 일단 승합을 한 다음에 다시 AC로 출력을 하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기능이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AC 220V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때는요, 어떤 별도의 회로 없이 그냥 얘를 바로 출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는 충전기 회로가 들어갑니다. 그 충전기는 평상시에는 이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AC 220V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배터리의 전압을 가지고 컨버터를 거쳐서, 그러니까 인버터죠. 인버터를 거쳐서 AC 220V를 출력하게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인버터는 마찬가지예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DC 배터리 팩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인버터를 통해서 AC 220V를 출력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 봤던 이 유사정연파는 이런 식으로 통상 구조가 이루어지게 돼요. 입력으로 DC 12V를 입력으로 받으면 이 입력 전압 자체가 이 제어 회로의 공급 전력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걔를 통해서 FET에 전력도 공급하고, 걔를 스위칭을 해서 DC 270에서 280V에 가까운 전압을 만든다. 이때 일정한 전압이 출력이 되려면은 마찬가지로 피드백 회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피드백 회로를 통해서 제어 회로에 이 출력 전압의 오차 정보가 넘어가면 계속해서 일정한 전압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고, 이 H 브릿지 회로는 제어 회로가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제어가 일정한 제어가 들어가는 게 있고,
피드백 제어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부기환을 이용하는 거고, 얘는 부기환 없이 오픈루프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피드백을 통해서 안정적인 DC 전압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면은 오픈루프 방식으로 그냥 60Hz만 공급해서 스위치를 온오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약간의 내가 부기환 요소를 넣을 거다 그러면은 그 부기환 요소를 넣어서 제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조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범용은 오픈루프로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어를 하게 되고요. 이것도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버터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습니다. 파워 인버터가 이렇게 저가형은 되게 간단한 구조이긴 한데, 어느 정도 전력이 증가할 때마다 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 요소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순수 정연파를 다룰 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SPWM이라든지 필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면서 이 파워 인버터를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파워 인버터 키트인데요. 이 파워 인버터에 대한 영상을 제작할 때는 앞으로 이 키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키트를 이용해서 진행하려는 이유는 이거를 설계했던 그 목적 자체가 교육에 있거든요. 보호 회로를 많이 집어넣었고 DC 12V랑 최종적으로 출력 220V 나가는 부분을 절연 처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유사정연파 인버터를 설계할 때 절연을 잘 안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포토커플러가 없죠.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설계한 회로라 얘를 가지고 영상을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구매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사용된 그 회로들, 그리고 회로들의 동작 원리,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실습적인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버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영상을 통해서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